일단 제가 시작할 때 저는 피트니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트니스가 사실 뭐냐.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스포츠 전공하시는데, 스포츠가 이게 거시적인 그 스포츠의 영역에서 사실 피트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다양한 스포츠나 뭐 관람형 스포츠든 뭐 참여형 스포츠든 간에 전부 다 정부나 기업이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피트니스는 그냥 알아서 자생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산업이 되게 커졌고, 심지어는 뭐 팬데믹 지나면서 피트니스 중에서 가장 커진 산업이 레깅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쫄바지 산업.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폭발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더 넘치면서 더 활발해지고, 심지어는 그 옆집 건너 한 집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여자분들은 대부분 필라테스가 그냥 부캐릭터.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건강과 밀접하지 않은 분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당연히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약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트렌드도 이제 준비를 해서 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피트니스는 일단 건강과 직결되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위한 도구로서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현장에서 이제 지도하는 강사들의 역량.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저희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또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뭐 생리학 배우시거나 운동 생활체육 지도사 배우시면 그 연수 때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의 전문 용어. 우리의 뭐 지구력, 뭐 파워, 밸런스, 스트렝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면서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건강하고 이제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과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뭐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트니스 트렌드나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 이런 거를 얘기하려다 보면, 저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여기를 검색하시게 될 거예요. ACSM이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이라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비만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튼 아프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치료를 계속 해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평상시 생활인데, 근데 그때 뭔가 이제 팁을 주자. 그러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이 만들었던 학회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11월이 되면 매년 트렌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트렌드를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 이제 와치를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네. 한 분만 하고 계시네요. 예, 보통 뭐 애플, 뭐 갤럭시, 이제 심지어는 저는 가민이라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수면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의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됐는데, 여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고 써있는 이 산업의 1번은, 이거를 뭐 와치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젠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고 싶어 하는구나. 각자 자기 건강에서 관심이 많구나. 그렇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는 그거를 해석하고 솔루션까지 줄 수 있어야겠구나. 걔를 바탕으로. 예. 그리고 이제 워크사이트 헬스 프로모션은 이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오래 했던 전문 회사인데, 기업 건강을 위해서 기업 연수 같은 거 들어갈 때,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건강을 위한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생산성 향상, 그리고 뭐 근퇴,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신라호텔 쪽에 이제 모 기업이 큰 대기업 안에 짐들을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그 안에 직원까지 파견하면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발을 걸치면서 이제 저희 업계가 이제 기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일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도 공급하고 강사도 공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는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발이 닿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피트니스 프로그램 for older adult, 그러니까 어르신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건강과 운동이잖아요. 뭐 학력과 뭐 부와 상관없이
저는 항상 저희 나라 1%가 다니는 피트니스 클럽, 뭐 호텔에 있는 멤버십짐 이런 데도 강의를 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 가보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를 보면 90도 막 인사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을 지켜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 존중과 예의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더 무릎까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니까 자부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입장이 됐다. 이제 저희도. 그리고 당연히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죠. 뭐 중년이 되면은 갑자기 겪어보지 못했던 막 뱃살, 그 다음에 얇아진 다리, 뭐 이것 때문에 잠깐 좋아했다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면서 뭐 고민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만이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을 케어한다, 의사들이 비만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운동이잖아요. 예,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아까 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면 추적한다고 얘기했는데 건강에 또 수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수면을 좋게 하는 게 또 운동이야. 예, 그러니까 그 운동에 내가 발을 걸치고 여기에서 뭔가 전공자로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들 이제는 이거는 이제 미국 거잖아요. 그 프로페셔널들이 이렇게 뭐 건강을 운동을 시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고용을 하면은 이제 보험에 대한 혜택까지 주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앱 같은 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AI나 이런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것까지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미 활용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exercise for mental health.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만성 통증, 만성 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정신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 건강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게 신체 건강이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 진짜, 뭐 버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몸이 버텨.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몸만 건강하면은 조금 뭐 흰머리가 날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멘탈 헬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게 제가 또 이제 몇 년 전에 그 스포츠 음료 회사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광고를 하거나 그 프로모션 할 때 중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 어렸을 때부터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습관을 좌우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직장인 여기 그 2번에 있는 워크사이트 헬스 프로모션 때문에 기업에 방문할 때 다 그분들이 아니 이걸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아프질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지만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교과목으로 어떻게 건강을 평생 관리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50, 60대에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의료보험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10번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해도 직업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결과가 이제 달라지니까 나한테 맞는 운동은 뭐지? 나한테 맞는 어떤 음식은 뭐지? 나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지? 이런 거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위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게 10위인데 제가 요번에 좀 놀랬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년 트렌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2018년, 2022년, 2023년. 우리가 알지만 2022년은 이제 팬데믹 끝물, 그죠? 2018년도는 이제 그 전이야. 그 전에는 보시면 여기 1위가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 히트는 지금도 MZ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팬데믹 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면서 집에서 홈트했던 게 히트였어요. 히트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크로스핏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타바타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조차도 히트 필라테스라 그래서 약간 카디오적인 필라테스를 원하는 그러니까 뭔가 땀을 내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근육도 생기고 팻도 없애는 그러니까 요새 다 긴 시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안 하거든요. 1시간 유산소하고 1시간 헬스하는 그런 60대 70대의 라이프 스타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1번이 한참 트렌드였고요. 그리고 그룹 트레이닝. 이제 사람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은 지속해야 되잖아. 지속하려면 뭔가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때는 막 그룹 트레이닝이었어. 이때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보디웨이트 트레이닝, 그래서 내 몸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들도 이때 그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생기면서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 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얘가 트렌드로 계속 갈 줄 알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됐었어요. 이런 아카데미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저희 히트는 저희가 항상 매주 주말마다 20명씩 쏠다고 돼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잘 하고 있지만 지금은 5명만 돼도 일단 교육하고 예전에는 10명이면은 그 20명 될 때까지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가는 뭐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스트렝스, 뭐 캐틀벨, 이제 뭐 남자분들은 캐틀벨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두식 교수님은 우승하고 네. 2022년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이제 급부상했는데 2023년도도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고 아까 좀 전에 봤던 2024년도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야. 이제 그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강하고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이 업을 택해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운명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언제부터 또 막 붐이 됐냐면 막 갇혀놨을 때, 이제 뭐,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뭐, 막 그럴 때 더 바깥에 나가서 더 운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살이 찌니까 이제 비만 프로그램 더 활성화됐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디웨이트 트레이닝은 항상 있었고, 2023년도도 보면은, 그쵸? 어덜트 트레이닝, 이제 점점 그 베이비 부머가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그 70년대생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시니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니어는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 옛날처럼 내가 아직까지 관절이 멀쩡하고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운동하다가 다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죠. 자꾸 다치니까 이제 재활이 막, 그죠? 운동선수가 아닌데 재활 프로그램이 막 현장에서 인기야. 그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엄청 운동 쪽으로 많이 오시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이 트렌드 안에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지금 발을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렌드가 확확 바뀌지 않는 거 보이죠? 예. 지금 준비하면 10년은 네,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웨어러블 기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원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프로그램도 원하고, 기업에서 선생님도 원하고 기업에서 그런 조직도 원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층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이제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회원들의 적어도 20% 이상은 나보다 다 연세 많으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그 전문가라고 젊은 사람 찾아왔는데 너무 젊고 운동을 잘하면 그분들의 고충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펑셔널 에이징 워크숍이라고 이제 고령자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놀랬던 게 젊었을 때 적어도 30, 40대가 해야 되는 운동의 순서랑 60대 이상 해야 되는 운동의 순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거. 왜냐면 어르신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선생님이 절컹절컹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중 감량 운동은 이걸 약간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의무적으로 살이 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비포 애프터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을 일부러 찌고 있습니다 뭐 이러든지. 그래서 자기 몸을 약간 실험 도구로 써서 한번 다이어트 해본다든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약간 이제 갱년기 나이잖아요. 이제 그런 나이면 이제 저는 매일매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럴 때 나도 화끈거리나? 아니면 나도 신경질이 나나? 나도 수면의 질이 안 좋나?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운동을 해서 그런 걸 못 느끼나? 뭐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고객이 바라볼 때, 회원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남자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면서 도와줄 것 같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운동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지도자 그러면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60대, 70대, 80대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운동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20대, 30대를 원하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멘탈 레벨도 좀 맞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수용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그 측은지심 갖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나를 좀 안타깝게 봐주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인성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구하고 호기심 많고 공부하는 습관. 저희는 업데이트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지만 운동이 어제 이 운동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다른 논문들이 나오면서 바뀌어요. 예전에는 운동 30분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5분씩 10분씩 하루에 3번 해도 운동돼.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4분짜리 운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4분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풀면 4분 끝나는데 4분이 뭐 운동이 돼. 그랬는데 그 4분은 how to.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근육이 더 생긴다. 팻이 더 잘 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전문가도 원하고 전문가도 전문가의 중요성을 아니까 자꾸만 이제 배우는 것이 트렌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은 그냥 얘가 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요새. 그죠? 차는 없어도 얘는 있어야 되는. 모바일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10번까지 있지만 더 관심 있으시면은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트렌드 검색하시면 20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ACSM에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는 또 흥미롭게 보는 게, 시간 아직 괜찮으시죠? 네. 뭐, 1시간 이상 해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이제 캐나다의 트렌드예요. 예. 캐나다에서 이렇게 표가 예쁘게 나왔길래, 여기 보시면, 캐나다는 1번이 고령자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근데 꼭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골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싶어요. 뭔가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70대신데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가, 나는 의무적으로 안 아파야 돼. 왜냐면 내가 아프면 니네가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이나 뭐 손자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감 느껴질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네. 그러면서 저희를 부러워하죠. 야, 일터가 운동하는데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펑셔널 피트니스. 펑셔널 피트니스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비교하면 쉬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이제 근육의 볼륨을 키우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하는데 약간 중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바디를 디자인하는 게 있다면, 이제 기능적인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김연아를 생각하면 김연아가 그 가녀린 몸으로 그 시간에 이제 그 쇼를 하면서 다리를 한 다리 계속 들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지도 않으면서 멋지게 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일상생활이 바닥에 복권이 떨어졌는데 이걸 못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웠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부지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선반 위에 있는 뭔가를 잡는데 어깨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문제가 없게 하는 트레이닝은 이제 무브먼트 트레이닝인 거죠. 움직임 트레이닝. 그 움직임 트레이닝이 이따만한 근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움직임을 이제 기능적인 피트니스다. 그래서 기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또 많이 나온 거죠. 기능을 돕기 위해서 나온 대표적인 도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캐틀벨도 있고, TRX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필라테스 그 기계들도 사실 기능적인 도구들인 거죠. 그리고 멘탈 헬스, 스트레스. 사람들이 멘탈을 왜 관리하고 싶어 하냐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지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자가근막 이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까 테니스공 보셨지만 폼롤러도 아시죠? 이제 그렇게 몸을 이완하는 프로그램이 운동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도 모르는 경직을 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가 뭉쳤었나? 등이 여기 아팠네? 발바닥이 왜 이렇게 피곤해? 근데 걔를 풀고 났더니 그전에는 느껴보지도 못한 나의 가벼운 컨디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컨디션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겁게 경직되게 사는데 몰랐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노화가 되면 그냥 피부만 늙는 게 아니라 유연성도 없어지고 근육도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연결되어서 어른이 된다는 거, 노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 모두가 준비, 예방? 그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근데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르신도 관심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서울시한테 하나 제안을 받은 게,
50대, 60대 서울에 있으신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들의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딸 수 있는 컨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영에 3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해에 애가 한 명 태어난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젊은 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거기를 떠나지 않을 60대, 70대가 더 앞을 70대, 80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 자격이 없고 방법을 모르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역량을 만들어주고 서로 돕게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티브 리커버리,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우리가 옛날에는 뭐 마사지 시작 가서 마사지 받고 그냥 잠 많이 자고 이러면 리커버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복을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회원이 원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그룹 피트니스. 팬데믹 때문에 그룹 피트니스에 더 간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룹 피트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이 있는 거고, 하나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면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우울증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 그리고 그룹 엑서사이즈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그 안에서 서로 웃으면서 파이팅해. 그리고 막 땀을 나면서 막 성취감을 느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중독. 예, 그 마라토너들이 그 러너스 하이 그래가지고 중독되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 심취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자기 한계까지 가는 거야. 그 막 숨이 차고 막 다음날 근육통이 생기는 그 경험을 하면 그의 짜릿한 경험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룹 피트니스에서 추구해요. 왜냐면 운동이 하루에서 내일 운동 결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주 뭐 3회에서 5회는 해가지고 3개월 이상은 해야지 사람의 뭐 신체 조성 성분도 바뀌니까. 그래서 그룹 엑서사이즈 하는 선생님들은 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긍정 마인드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그것까지 하는 프로그램 저희 회사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운동 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 쟤랑 나랑 맨날 똑같이 주 3회 마라톤 했는데 왜 나만 맨날 허벅지에 살쪄요? 그래 나는 맨날 똑같이 운동했는데 쟤는 허리 아프고 나는 어깨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들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해야겠지. 그죠? 바디 마인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심신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프로그램인데 유연성과 밸런스를 추구하는 요가 같은 거 아니면 밸런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은 멘탈을 같이 잡기 때문에 집중력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좋고 유연성에도 좋고 예,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타이치, 뭐 태권도,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한 번 하면은 이것도 빠지는 것 같아. 왜냐면은 뛰지 않았는데 땀도 나고 뛰지 않았는데 다음날 근육통 있고 그리고 땀도 이제 요가 선생님들이 되게 날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을 잘못 배우면 맨날 뛰어야지 살 빠지는 생각하는데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스킬링. 이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배우고 업데이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하고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업데이트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크고 작은 워크숍 같은 거에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제가 아는 간호사분이 요가 선생님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간호사 일을 때려치고 요가를 하시다가 너무 배울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다시 간호사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직업이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그 좀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죠. 온라인 퍼스널 트레이닝, 그 다음에 뭐, 웰니스 코칭 이런 것도 이제 줌 같은 거는 한 번씩 이상은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뭐 실시간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줌을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온라인이나 이렇게 모니터로 티칭하는 스킬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어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건강에 뺄 수 없는 게 이제 뉴트리션이잖아요. 뭘 먹고 뭐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는 영양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조언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권장은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라이센스도 따로 있는 거죠. 영양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라이센스도 취득하는 거를 추천.
아까는 캐나다였어요. 어르신들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그 평화로운 공간에서.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벌써 대학이니까 이제 되게 미녀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1번이 아웃도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웃도어 시장도 되게 커졌고, 그 바깥에서 하는 요가나 바깥에서 하는 무슨 그런 거 뭐죠? 스파르탄 레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힘쓰는 뭐 챌린지 이런 것들도 대회도 되게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JTBC에서 하는 시티 포레스티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 장소를 팝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만들려고도 한대요. 그런 움직임이 있대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강도를 운동을 하려면 긴 시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로 운동을 그 시간 베이스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몇 세트 몇 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은 복싱 같이 10초, 20초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그럼 누구는 20초 동안 푸시업 4번 하는데 누구는 20초 동안 20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한계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의 그 한계에 도전을 하면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키우면 결과가 팻버닝으로 나오고 스태미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네.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왜냐면 하고 나면은 운동한 티가 나니까. 아, 오늘 운동했어. 보람참.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분만 할게. 뭐 10분만 할게. 그래도 운동 효과가 검증이 되니까. 예, 스트렝스 트레이닝.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머슬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뭐 한참 스키니가 유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되게 웃기게. 근데 외국은 막 꿀벅지 유행하고 막, 그 파워풀한 게 섹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 근육 키우고 운동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마인드풀 무브먼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인드랑 신체랑 이제 합쳐서 운동하는 필라테스나 요가나 타이치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여기 피트니스 기어. 이거는 이제 도구들이 다양해졌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버추얼로 하는 거.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를 현장에 못 와도 내가 휴가를 갔어. 그럼 거기 호텔에서 그 현장에서 라이브 해주면 그걸 보고 호텔방에서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그 영상을 자기가 집에서 보면서 한다든지. 그리고 펑셔널 트레이닝.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근육 키우고 뭐 덤벨 들고 이런 거보다 약간 무브먼트 위주로 하고 싶어 하고, 사이드 플랭크, 뭐 런지 스쿼트 할 때도 균형 잡으면서 하고, 뭐 아름답게 하고, 뭐 머슬 라인을 예쁘게 하고, 무릎 안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안 아프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펑셔널 트레이닝. 마이크로 워크아웃. 여기 마이크로 워크아웃이 여기는 좀 미국에서 요게 좀 독특했는데, 마이크로는 굉장히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생활 속에 5분, 10분 하는 거. 오피스에서 5분 동안 스트레치하고, 5분 동안 뭐 스쿼트하고, 5분 동안 플랭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은 그룹이 작게 하는 것도 마이크로고, 그다음에 작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도 마이크로고. 그다음에 그룹 피트니스. 근데 사람들이 그룹 피트니스는 이제 무조건 여자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룹 피트니스니까. 그래서 그룹 피트니스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의 역량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룹을 잘 리드를 하셔야 돼서, 그냥 이제 내가 1대1로 하면은 퍼스널 트레이닝이고 뭐 4명 이상의 그룹이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티칭 스킬이라든지 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그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밑에 뭐였죠? 웰리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재밌어서 같이 공유하는데, 이제 AI가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AI라는 게 어느 정도로까지 치고 들어왔냐면 이제 개인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신체, 내가 지금 뭐 사과형인지 배형인지, 내가 뚱뚱한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찌는 타입인지, 그리고 뭐 척추가 삐뚤어졌는지, 이제 그런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개인화를 AI가 해주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도움 받으면 되죠. 트레이너면 내가 이렇게 막 관찰하는 것보다 딱 정보를 딱 받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짜주면 되는 거고, 추적.
아까도 제가 수면 말씀드렸는데 그 가민이라는 회사가 수면 데이터 얻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고 그리고 얼마나 병원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잤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추적이 가능하니까 나의 그 앞으로의 건강 상태도 이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 경험. 그 사용자 경험이 뭐냐면 운동은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힘들거나 다치면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 사람 성향을 파악하는 거야.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집중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까지 할 수 있게. 계속. 그리고 그 언제쯤 얘가 정책이겠다. 그것도 파악해서 그때쯤 막 알람을 알려주면서 계속해 한다든지 오늘은 파트너랑 해볼까? 뭐 이런다든지. 게임을 하면, 이제 저는 게임을 안 했는데, 저희는 이제 테트리스 세대여가지고. 너무 오래됐나? 근데 요새 게임을 할 때 막 서로 막 커뮤니티 장난 아니잖아요. 막 채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보상을 주고 막 아바타도 만들고 성과를 막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호적으로 막 움직이니까 혼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이런 운동들이 다 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큰 짐이 아니어도 약간 돔처럼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공간이 나의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이 내 몸이 무기가 돼서 막 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막 하는 거예요. 터치를 벽에다 하면서 막 이리저리 뛰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원격 피트니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원격 피트니스에 대해서 편해졌어. 관심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멀어. 좋은 센터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그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운동을 하고 싶어. 이제는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원격 피트니스가 되면서 글로벌이 된 거예요. 그래, 미국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 멤버십에 가입해가지고 그 사람 것도 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않으면 이제 업계에 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이제 대상의 경쟁이 한국이 아니야. 글로벌이야. 그죠? 심신 연결하는 거죠. 바디 마인드 커넥션. 이것도 AI가 도와주는 거죠.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음악을 깔아준다든지. 심지어는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그 가민 마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말이 나와. 이제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왔는데 제 강의를 운동으로 얘가 인식을 안 하고 심장이 불안정한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너 지금 되게 불안정하구나. 안심시켜줄게. 잠깐만 5분만 기다릴래?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호흡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니까 호흡을 따라했어. 그랬더니 이제 에너지 레벨이랑 심박수 레벨이 안정화됐으니까 스트레스 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까지 관리하는 게 AI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룹 엑서사이즈를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호텔에 있는 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원하는 그 멤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버추얼로, 그죠? 이거 오큘러스? 그죠? 그 버추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상대방이랑 복싱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해변에 가가지고 누워서 요가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어떤 건지 경험도 해보시고 프로그램도 구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많은 회원들이 다 해봤다니까. 했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펑셔널 피트니스. 그 다음에 댄스. 댄스가 영원히 치매에 안 걸리는 엑서사이즈예요. 댄스가 왜 치매에 안 걸리냐면 댄스라는 동작을 내가 보면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에 있는 해마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걔가 통통해지고 촉촉해져. 근데 선생님들이 위험한 게 맨날 했던 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치매 걸려.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치매 안 걸려. 그러니까 가끔 회원도 돼보시고.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 외롭지 않고 안 아프고 뭔가 움직이면서 운동 같은 효과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죽기 전에는 아마 사교 댄스가 아닐까. 손 잡고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죠? 약간 걸으면서 그런 댄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요새 줌바나 여러 댄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격렬한 댄스는 젊을 때 하고. 예. 아웃도어 어드벤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근력도 키우고 근육도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발산하고 싶잖아요. 한 번씩 내가 젊음도 만끽하고 싶고 그럴 때 이제 나가서 마라톤도 하는 거고 트레킹도 하는 거고 윈드서핑도 하고 등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병행을 하면서 한다. 마인드 바디 프랙티스. 이제는 요가 안 하는 사람 없고 요가 안 해본 사람 없고 그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액티비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졌죠.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기업 강의하거나 이렇게 가끔씩 어떤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부르시면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거를 띄우는데, 뭐, 운동이라는 게, 뭐, 누구는 생각하면 스포츠고, 누구는 생각하면은 그냥 뭐, 공원을 걷는 거고, 뭐, 그런데 다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딱 할 때,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면 약간 그, 나쁜 기운이 털리고, 새로운 기운이 채워지면서, 왜냐면은 산소가 들어있는 피가 돌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고, 예? 노폐물 땀도 빼고, 그 물 마시면서 이제, 몸을 정화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운을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내 몸부터 움직이면, 머리도 맑아지니까 공부도 잘 되고, 상대방한테 항상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대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장에서 한 트레이너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운동하시죠. 네, 지금까지 우지인 피트니스의 우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